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해서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특히 갭 투자에 전세 대출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과 갭 투자 규제를 중심으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갭 투자라는 이 말이 사실 부동산 투자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엄청 익숙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예. 전세를 끼고 매매한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라고 말하면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을 이용한 투자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뭐 3억 원짜리 주택이 있는데 전세가 뭐 2억 5천만 원이 들어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차익이 5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세는 그대로 그 매수자가 끌어안는 상태에서 5천만 원의 비용만 더 투입을 하게 되면 네. 3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네. 이제 그러한 게 바로 이제 갭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잠깐 뭐 코멘트를 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남권 갭 투자 비중이 약 72%를 기록해서 연초보다도 15%포인트가 더 올랐다.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 투자가 많이 좀 활발한 편인가요? 문제가 많이 되는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갭 투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제도가 있죠. 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를 안고서 얼마든지 일정 금액이면은 다 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 장관이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그 주택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집을 샀으니까 본인이 입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자가 점유라고 하는데 예. 자가 점유율이 지금 전국 점유율이 58%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집을 샀는데 본인이 안 들어가고 이제 뭔가 다른 이유 이유로, 때문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강남이 갭 투자가 많다라고 지적하시는 거는 강남이 실제로 거래된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이분들이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입주를 안 하셨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갭 투자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 전세가 있는 한 이런 갭 투자는 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겠네요.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해외에는 뭐 어떤 다른 형태의 뭐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도 있겠지만 네. 우리는 아무튼 전세를 최대한 활용한 그런 이제 투자가 성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갭 투자를 만약에 하신 분이 계신다, A라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그분은 이미 뭐 다른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그렇죠. 분이거나 예, 뭐 이럴 예. 텐데 전세를 살면서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땡길 수 있는 만큼 땡겼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또 다른 집에 갭 투자를 하는 그런 식의 대출을 좀 이용하는 갭 투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는 얼마든지 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특정 물건을 구입하고 났을 때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내가 다른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투자를 하고 싶다는 그 심리가 당연히 네. 생기게 돼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개인 신용 대출을 받아서 그런 투자를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주택도 마찬가지로 갭 투자를 한번 했는데 네. 굉장히 그냥 자기 자본으로 했는데 그렇죠. 자기 자본을 했는데 굉장히 가격이 잘 오를 것 같다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내가 어디서 또 돈을 융통할 수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 하면 금리가 굉장히 낮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금리가 굉장히 낮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도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그냥 이제 당연히 집이 없어야 되겠고요.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을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A라는 집에 나는 전세를 들어가는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물론 내가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은 물론 있습니다. 일부 여유 자금이 있고 혹은 뭐 전세자금 대출에서 일부러 내가 또 끌었을 수 있고 또 남은 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재투자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대출 금액 전액을 또 재투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갭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그 전세자금 대출 금액을
갭 투자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아. 실제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갭 투자의 그 자체를 막겠다는 것보다 갭 투자에 대출이 약용되는 걸 막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취지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예. 4억짜리 매매가인 집의 전세 금액이 예를 들어 3억 5천인데 내가 5천만 원을 대출금을 활용하지 않고 내 자기 자본으로 갭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여전히 문제가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뭐 제도상으로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네. 자기 자본을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정부가 지적하는 거는 전세자금 대출은 세입자들을 위한 상품이고 그분들한테 저리도 그 융자해 놓는 돈인데 네. 그 돈이 다른 집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활용되는 거니까 네.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예. 거죠. 그래서 네, 네. 그걸 막겠다는 거고 실제로 그러한 식의 갭 투자들이 많다 보니 그 집값이 상승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막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볼게요. 갭 투자 관련한 내용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였죠. 네. 일단 그 대상을 보면은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기존과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용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 따르면은 이제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 이제 시가 이제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 이제 전세 대출 보증이 이제 제한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대출 받은 이후에 그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 또 3억 원 초과 그 아파트를 혹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전세 대출을 회수를 한다라는 게 이제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 예. 사실 종전까지는 그 주택 기준이 3억이 아니고 9억 원이었거든요. 차이가 너무 크네요. 예. 그 왜 그러냐면 9억 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갭 투자자들이 이제 그 중저가 아파트들 그쪽으로 수요가 이제 이동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기준 자체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3억 원까지 낮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안 넘는 아파트가 뭐 없잖아요. 예. 다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뭐 상징적인 부분이고 물론 이제 서울을 제외하고 뭐 경기도 이제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들 살펴보게 되면 좀 더 이제 확실히 이제 서울에서 멀어지거나 입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일부 뭐 이런 이제 저가 아파트들이 있지만 근데 수도권 대부분 이거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네네. 거의 수도권에서는 거의 이제 어렵다, 못한다 이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도 좋죠. 그런데 취지와는 또 달리 실수요층에 미치는 과연 이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지에 대해서 시장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집값이 일부 뭐 조정돼서 떨어졌던 적도 있지만은 집값이 사실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나도 뭔가 집을 좀 먼저 사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심리가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집은 사고 싶은데 또 비용은 또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갭 투자라는 걸 하게 되면 그게 소액의 돈으로 좀 더 비싼 가격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역시 이제 그걸 이제 갭 투자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는 있지만은 미리 사둔다라는 개념의 그런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갭 투자를 통해서 집을 미리 사두는 방법도 갭 투자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녀가 뭐 입학 혹은 뭐 학교를 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적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집을 먼저 좀 사뒀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액 자체들이 혹은 목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유자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또 뭐 주택담보대출부터 해가지고 대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소형 평수의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내가 평수를 좀 넓혀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집을 조금이라도 집값이 쌀 때 구입을 해놓고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막힌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그러니까 평수를 넓히거나 혹은 이제 주거 이전에 뭔가 계획을 수년 내에 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는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평가들도 좀 곳곳에서 나오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볼게요.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도 줄었어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주택을 팔고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전세 입주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매매 대금으로 이제 갭 투자하는 이런 식의 방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책 이전에는 지금 그 주택금융공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흔히 말하는 허그에서 하는 그 보증 한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보증 한도 자체가 2억 원이었었고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허그에서 한 그 보증 한도 같은 경우는 소유권 같은 경우,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4억까지 됐고 예. 지방은 3억 2천만 원까지 그 예. 한도가 좀 차이가 예. 있었거든요. 수도권 기준 2억이나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한도가 높은 허그 쪽에 그 전세 대출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이거를 또 활용해서 좀 갭투자를 하는 문제들이 사실 이전부터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이번 대책에 포함이 돼가지고 예. 무주택자가 허그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그대로 4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갭투자 얘기 말고 조금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관련으로 조금 얘기해 볼게요. 모든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으면 이번에 6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하는 걸로 내용이 좀 나왔죠. 정정과 좀 비교해 볼까요? 그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택자하고 이제 1주택자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했었는데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시가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내에 반드시 입주를 해야 되고요. 1년, 예. 반대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그 조건이 있었는데 2년 내에 입주를 해야 되는 거죠. 무주택자 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에서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신규 주택을 전입을 해야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그 신규 주택에 전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그 규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차이를 좀 뒀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 묶었습니다. 규제 모든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으면 가격이 상관없고 기간은 대신에 6개월로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자, 이렇게 해서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규제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갭투자 같은 규제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지구가 한정이 됐는데 규제 범위에 또 있지 않은 지역으로 오히려 또 쏠리는 예. 또 일종의 풍선 효과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 갭투자 규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모든 규제라는 게 모든 대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두에게 사실 만족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케이스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사실 이런 식의 갭 투자라든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되는 그런 금융 상품들로 인해 가지고 네. 과도하게 집값이 특정 지역이 오르는 이런 문제들도 사실 굉장히 발생이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는 아무튼 그런 이제 갭 투자라든지 이런 그 문제들로 인해서 집값이 단기간에 좀 과하게 좀 오르는 이러한 지역들이 좀 사라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꾸준하게 연착륙돼야 전체적으로 좀 집값이 급등하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실수요자들에게도 좀 혜택이 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일정 부분 실수요자는 피해는 있겠지만 조금은 제도적으로는 좀 시행이 뭐 이미 좀 됐었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과연 실수요자들이 어떤 그 피해를 좀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좀 계속 해가지고 뭔가 또 추가 대책이 아닌 대안을 좀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집이 뭐길래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6.17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부동산 인포의 권일 리서치 팀장과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